뭔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안 되나요? 그렇죠?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천당제약의 그 경구용 당뇨 비만 약 상업화 일보 직전, 윤대인 소유 경영 승계 밑그림. 삼천당제약이 자체 개발한 경구용 변형 플랫폼을 활용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그 제네릭의 상업화가 이제 임박을 했다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그 차트를 비교하면서 코스피가 3,100선이었어요. 그럼 코스닥이 그래도 한 950 정도, 900선까지는 올라와야지 키높이가 맞춰진다고 말씀드리면서 각 코스피 시가총액,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섹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떤 게 덜 오르는지 그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도 그런 움직임이 괜찮았었습니다. 목가 섹터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기존의 주저주들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제가 그 금융주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지는 게 미국에서 금융주가 그 12개월 그 선행 PER이 22.6배예요. 10년 평균이 18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우리나라도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냐면 4년 전에 자사주를 그 산 게 있거든요. 세금 그 IM 금융주 주식을 그때는 DGB 금융주였는데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자사주를 구매를 했는데 연간 배당이 한 5에서 6%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년간 그걸 받았는데 9,440원인가 샀거든요. 주식을 그때 당시에. 그 높은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어차피 이제 없어도 있어도 없는 돈이니까 그만의 돈이니까 배당 받고 세액공제 받고 좀 묻어두자. 되게 오랫동안 묻어두자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게 15,000원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쫙 올라가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정을 보니까 4년 이상 보유하면 75% 비과세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출한 만큼은 그게 근로소득세로 잡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유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당까지 합쳐서 배당 소득 합쳐서 대략 한 8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세금을 또 토해내야 됩니다. 대략 20%는 세금을 토해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많이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신고가 목전에 지금 3,200을 종가로도 돌파를 한 상황이었고, 오늘은 3,2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키마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닥의 키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좀 나열해봤거든요. 그 섹터로 보면은 바이오, 2차전지, 로보, 피부 미용, 엔터, 반도체예요. 게임까지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테오젠, HLB, 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코롱테시진, ABL바이오, 젠백스, 보로노이, 2차전지 에코프로 BM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부 미용, 파마리서치, 휴제, 클래치스, 실리콘2. 엔터는 SN,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리노고고, 이오테크닉스, HPSP, 파크시센스, 게임 펄어비스. 그러면 코스피랑 코스닥 간의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가면 되니까 요게 투자하는 게 간명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리노고업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근데 오늘 신고가 갔죠. 이오테크니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고, 파키스탠드 여전 좋고, SM, YG엔서 신고가 갔다가 지금 하이브 때문에 엔터주 조정받고 있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JYP 엔터가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빠졌지만은 바닥에서 연기금 수익이 가장 꾸준히 들어와요. 실링코트, 클래스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휴젤, 클래치스, 실리콘2, 파마 리서치 말도 못하게 인적분할 최소한 이후에 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못 갔으니까 이렇게 그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샀으면은 웬만해서 시장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바이오 종목 얘기할 때 사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바이오 종목들 고르기 어려우면은 그냥 알보리 사면 된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그게 가장 이제 명확한 거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젠백스도 우리 방송에서 가끔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서 뭐 세게 많이 못했지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3만 원대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 7만 원도 넘어갔었으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많이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서 커버하는 게 보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고, 팩트로는 그 신한에서 많이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신한증권 그 엄민영 위원이 애널리스트가 이거 팩트럼 또 리포트 나오면서 어제 급등세가 좀 오늘 또 추가로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올라오면서 별로 안 빠지지는 않아요. 야금야금씩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확실히 바이오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 바이오 쪽에 투자가 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삼천전기약 지금 리베서스 제네릭 그 최종 결과 보고서가 비서디 최종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와서 좀 주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좀 모멘텀이 있으면서 덜 움직이는 곳들은 좀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7월 말에 오버행 물량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소화가 된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오늘 신고가 갔죠. 특허 이슈 때문에. 그래서 미래세 재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 그 제약바이오 sektor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관세 이슈가 있었죠. 또 IRA 때에서의 약가 협상 정책이라든가 그 MFN 약가 정책, 요게 이제 알테오젠이랑 좀 연관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부진했었습니다. 상반기 부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서 1년에서 1년 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그 오히려 이게 충분히 시간을 벌었다 하면서 불확실성 완화된 기대감 때문에 좀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EU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8월 1일에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초기에는 낮은 관세를 부여하고 1년 후에는 높은 관세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그 바이오 종목들 약간의 그 조정의 빌미가 됐고 또 하원에서의 코인 관련 법안이 부결되면서 그게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그 가져올 수 있는 그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그게 부결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의 이제 조정에 또 불매가 됐었지만은 미래세도 그렇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것들을 이슈를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은 제약바이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토픽으로 뭐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테오젠을 이제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목표가 55만 원짜리 상향 리포트가 났는데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은 시총 30조 이상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조였어요. 그러니까 뭐 30조라고 하면은 얼추 왔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가 특허 오늘 요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고 좀 미리 좀 선취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취해서 오늘 급등하니까 세로니 한번 나왔잖아요. 5% 넘게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세론성 매도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라고 인식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알보리를 바로 사자 요거는 조금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올라가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건 그래서 알테오젠보다도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바이오 쪽에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HLB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르티시는 좀 다소 많이 그러니까 덜 오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은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이고 HLB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랑 TC준까지는 좀 제외하고 얘기했고요. 요즘 TC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TC준 안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도. 그리고 반도체 이 주제랑은 별도로 반도체 좋게 그렇게 보시고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고 엔터주도 뭐 제외편제 싸니까 이런 거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갔는데 이게 어제 뉴스고요. 어제 이제 알테오젠 사상 최고가 오늘 사상 또 갔어요. 근데 미국 특허대 어제는 미국 특허대 등록에 대한 기대감이고 오늘 특허 등록이 났습니다. 특허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특허 쪽에 그 ALT B4에 대해서 이게 지난달 5일에 신청을 했고 16일에 그러니까 오늘자로 기준으로 아마 그 등록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대해서 알테오젠의 독자적인 그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오늘 좀 약간 세로성 매도가 나온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추격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1년에서 1년 반 유예한다고 했다가 오늘 8월 1일까지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봤을 때 대체로 이게 유럽을 겨냥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석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 시작할 건데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관세로 시작하고 제약회사들이 충분히 뭐 미국의 공장을 이제 이전을 하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 준다.
그 이후에는 매우 높은 관세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어떤 그 오히려 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협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올해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 그 에러가 역대급으로 달성된 거고요. 올해 상반기만 12주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 지난해 전체가 6조 4천억이었는데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하반기 추가에 따라서 21년도에 역대 최가치가 15조 7천억인데 그 넘을 써서 20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이벨바이오가 그 그래파디 B에 대한 기술 이전을 GSK에다가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를 했는데 아마 추가 얘기가 있는 거 추가 이 정도 수준의 추가 에로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에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또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거 오버행 이슈만 잘 지나게 돼서 그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잘 조정받게 되면은 이제 기회가 되겠죠. 회사에서는 뭐 그 투자자들 동의를 받아서 오버행 이슈가 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막 공유를 했지만 가봐야 합니다. 확인하고 물량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게 그로 인한 조정은 기회가 맞을 것 같다. 에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태오젠도 아까 그 이전에 그 피아 주사 그 SC형의 변형 기술은 그 ALT-B4를 2조 정도 기술 수출했고요. 여기다 그 특허 등록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로 인한 파이프라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초기 R&D 투자보다도 검증된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제 이렇게 기술 이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신흥 바이오텍에 대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오늘 앞타바이오가 뉴스가 났어요. 그 단독으로. 근데 뭐 이게 뉴스 나와서 그 급등을 한 거라서 이거를 저는 의문은 뭐냐면 공시가 아니고 뉴스로 나와서 기술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데 그건 좀 약간 좀 이상해서 그런 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그 미국 바이오 USA에서 동생 임상 그 항암제 파이프라인 그 16에 대한 그 뭐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고요. 이게 에로 얘기가 있나 봐요. 있는데 이제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왔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 나올 때 쫓아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에이비온이 최근에 1조 8천억 기술 수출 계획 공시하면서 주가가 엄청 급락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연일 상한가가 갔었죠. 리가케바이오도 신약 개발 플랫폼인 그 콘졸에 대한 기술 이전 추진 중이고 리가캠은 뭐 기술 이전 에로 누적 규모가 9조 원입니다. 제가 아까 알보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니까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오텍 종목 중에서 보신다면 알테오젠은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아까 제가 그 오버행 이슈 이후에 접근 괜찮을 것 같고 리가캠은 최근에 올랐어요. 먼저 연기금이 막 사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마 투자자문서 이런 쪽에서 좀 리가캠을 잘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뭐 좋은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 이제 루팡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최근에 IRA법 수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약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 식이질환 치료에 대해서 그 가격 통제가 폐지가 됐다고 그러고요. 원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공화당 예상 조정 법안에 그 식이질환 치료에 대해서 IRA 가격 통제가 폐지된 규정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그 식이질환 치료제를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하려는 기업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이런 뉴스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식이질환 치료제가 품목을 받으면은 그러고 나서 약가가 책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치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가격을 되게 좀 다운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단일 질환에만 가격 통제가 면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다수 질환에서도 적응증이 그러니까 적응증이 추가됐을 경우에 면제가 되는 상태라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젠백스라든가 이렇게 식이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은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보면은 어제 펩트론이라든가 뭐 D&D 파마텍 같은 그게 핫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서 바이오텍에서도 뭐 항암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쪽이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2030년 기준으로도 비만 치료제 여전히 대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GLP-1 유사체 시장이 연 20% 이상의 고성장이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럼 대표적으로 릴리라든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뭐 업계 매출 뭐
탑을 다룰 거고요. 거기에 치료제인 릴리의 당뇨피레제 마운자로 비만 치료인 제파운드가 2030년도에 전 세계 매출 1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도 한 5, 6위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도 대세가 될 거면서 특히 GLP-1 유사체 시장이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펩트론은 그렇게 올라간 거고 삼천전제약은 지금 기다리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얘만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고비랑 제파운드가 출시된 지역이고요. 여기 보라색은 두 개가 같이 다 출시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위고비만 출시된 지역. 그리고 약간 청록색은 제파운드만 출시된 지역인데 여기 색깔 안 칠해진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포화란 느낌보다 뭔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안 되나요? 그렇죠? 확장성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약 그 당뇨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많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만 어쩌면 이제 굉장히 이제 또 꽃을 피우려고 하는 시작하는 시기다.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뇨비만 치료제가 사실 치료 중량이 높아요. 의외로 이유가 비용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사제로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뇨비만 치료제가 어떤 그 치료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싼 복제 같은 게 제네릭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보다는 경구용이 더 나온다 하면은 이런 치료 중량이 훨씬 줄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그 닥터고비의 투자 인사이트라고 해서 어제 그 비만 관련 주식 총정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종목들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펩트론, 이멘트질의 킵스파마, 일동제약, 뭐 D&D파마텍, 케어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펩트론 오늘 5조 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지는 않겠고 이런 내용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여기 빠진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천전자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뉴스가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왔던 뉴스를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한 거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그냥 뉴스 나온 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삼천전자약의 그 경구용 당뇨 비만약 상업화 일보 직전. 윤대인 소유 경영 승계 밑그림 이런 내용이고 삼천전자약이 자체 개발한 경구용 변형 플랫폼을 활용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그 제네릭의 상업화가 이제 임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 핵심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그 비스타드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결과 보고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할 것 같아요. 7월 초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 그 최종 결과 보고 수량이 좀 뭐 늦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회사는 그 오리지널 제품인 노브론디스크의 리베서스의 그 특허 물질 만료 시점이 2026년도에 맞춰서 제품 허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삼천전자약은 자체 기술인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리베서스의 제형 특허를 폐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에서 125% 동능성 그 범위만 들어가게 되면은 동능성 입증을 하게 됐고 이미 4월 8일에 그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세부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게 좀 나와야 되겠고 이를 통해서 26년 물질 특허 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조기 상업화에 기대하고 있고요. 조기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최소 5년간 세계 유일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차이가 없어 시장 진입 시점이 핵심인데 삼천전자약은 이번 제품이 상업화되면 최소 5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내용이네요.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것이고 당뇨 적응증은 26년, 비만 적응증은 27년도 허가를 목표하고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베서스에 대해서 이제 그 비스터디 통과되면은 품허가 받을 걸 준비하는 거고 비만증은 위고비입니다. 위고비가 올해 연말에 그 경구용으로 개발을 노보노디스크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품목호가 나오고 승인 떨어지면은 그거 제네릭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형 특허 회피하면서 그 제네릭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삼천전자약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그 터제파타이드, 리랄글루타이드 등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 검증은 플랫폼 확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면 리베서스 제네릭 그 비스터디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터제파타이드라는 릴라그로 나머지 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경구 인슐린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거고 오늘과 승계와 맞물린 시장 시점 시장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동성 시험 발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오너일가의 지분 승계의 본격화 맞물려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보통 주가 낮을 때 지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업화가 실패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실패 발표 이후에 하겠죠. 지분 증여를. 근데 이전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높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발표 전에 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품목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양에서 맞더라도 그 생동세 시험에 성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뭐 상업화가 보장된 거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그 생동성 시험 결과는 발표 시점에 맞춰서 보도자료와 I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력을 가져오신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언제 발표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4월 8일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패 데이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시장을 잘 설득할 것인지 그게 좀 관건이라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월 달에 어쨌든 코스닥의 반등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8월 달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8월 달은 이제 그 관세 부과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일본이 지금 그 사실 미국채를 가장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동안의 주요 수요원이었는데 일본이 국채를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그 8월 달부터는 또 관세에 대한 그 영향이 본격화가 되면서 제품 가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은 어쨌든 간에 그 금리가 틀릴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라든가 30년물 또 미국 국채가 틀리게 되면은 그럼 시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늘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6월 그 18일 때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의 비중을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버티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비중을 계속 늘리는 전략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버티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있는 거에서 더 늘리는 전략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난 것들을 일부 차익을 하시고 그리고 좀 그 가지고 있어 내가 모멘텀을 내가 어떻게 본인만의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있는 물량 정도 보유하는 정도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늘릴 시점이 좀 아니다. 8월 달에 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7월 중순에 오늘 좀 흔들리지만 어떤 관세 이슈가 본격화될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현금화를 하시는 기준을 뭘로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을 항상 체크를 하세요. 저는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고객 예탁금이 68조 전일적으로 했고 신용 잔고가 21조가 넘었는데 대략 그렇게 되면은 한 그 31% 정도 되고요. 35%를 넘어가면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 이하는 바닥이고 주가 바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31%는 되게 양호한 거예요. 여전히 유동성 장세고 35% 넘어가면은 경계를 해야 되고요. 40% 육박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돼요. 지난해 예전에 3,300 갔을 때 그때 신용 잔고 비율이 40%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거예요. 네. 이제 40%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보면서 아직 시장은 좀 조정 나오도 크게 걱정하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고객 예탁금 비율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아직 안정적이다. 봐서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은 약간의 조정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종목들은 그 코스피 쪽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좀 차익 시전도 좀 그러니까 너무 막 바닥 기고 이런 종목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상당히 수익이 난 종목들은 적당히 차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